오늘 이 뉴스를 주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한류 함께 할게요. 정재우 의원님, 나인원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 이한류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배당의 계절, 올해의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상 5% 이상의 연말 배당을 주는 종목을 고배당주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또 약세장이 연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까요? 정재우 의원님. 근데 또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보다 아마 배당 수익이 더 적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정재우 의원님. 조심해야 되겠네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바라보는 배당의 견해는 그래요. 이 배당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각자의 스탠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요. 매일 단기 매매, 지금 현재 매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신 건지, 아니면 중장기 투자에, 그래서 더 큰 것과 안전한 것들을 추구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지금 단기 성향이고 단기 핸들링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떼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얼만큼의 자산을 갖고 운용하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배당을 통해서 2천만 원 이상, 뭐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15.4%에,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받게 돼요. 하지만 2천만 원 이상부터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5억, 뭐 10억,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배당 5%, 무슨 뭐 6%, 뭐 시가 배당률 뭐 7% 이런 거 받아버리면은 다른 소득세와 함께 합산되는 그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히려 배당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그냥 배당을 받고 나는 더 많은 수익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배당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리한 게 뭐냐면요. 배당을 받고 배당락일에 배당 요율만큼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보통 그 요율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보통 배당은 그 이듬해 4월, 5월 뭐 요 사이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배당 금액이. 그럼 그 사이에 배당락을 맞았던 구간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배당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배당과 관련된 전략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최대한 배당락 이후에 회복이 빠를 수 있는 종목들, 이를테면 배당이 아니었어도 움직일 수 있지만 배당 때문에 조금 더 그 수급적인 효과를 받았다고 한다면, 차기 연속적인 이익들을 감안했을 때 금방 혹은 뭐 한두 달 안에 혹은 그 이전에 배당락을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배당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들의 스탠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갖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미 11월 말 12월 초부터 어떤 말씀들을 드렸냐면은, 시즌이 되면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좀 배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배당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단기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배당과 관련된 정보를 접해서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미 이전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씩 매집을 해오셨으면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하고 더 투자를 한다면 그쪽에다가 조금씩 청산을 하면서 차후 배당락이 떨어졌을 때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조금 네. 전략적으로 좀 보면은 배당도 충분히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매집 성향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배당락에는 이제 배당락만큼의 그 하락이 보이는데, 그 배당의 수익률보다 그것이 더 너무나 커버리면은 오히려 배당락의 매력이 없다. 배당에 안 받는 것이 낫다. 뭐 이런 게 분석입니다. 하지만 배당락 이후에 빠르게 뭐 3, 4월까지 더 회복을 나타내고 그만큼의 이상의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괜찮겠죠. 아마 대표적인 그 예가 또 KT가 아닌가 싶은데, 또 KTNG도 그렇고, 아마 또 우리 또 KTNG였나요? 네. 나인원 의원님? 네. 네, 수익도 이미 지금 나고 있잖아요. 미리 그렇죠. 매수를 해서요. 거기다가 또 배당만 잘 받으면 우리가 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셈이 될 텐데, 어떻게 시각 갖고 가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KTNG 잠시 후에도 이제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지만, 그렇죠? 예시 당초 그것은 이제 배당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말씀을 저희 드린 거죠. 그랬죠. 예. 자, 일단 같이 출연하신 출연자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배당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희 가족분들은 네. 회원분들은 올해도 배당을 다 받으셨습니다. 보통 아.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6% 정도의 음, 배당이 다 종목들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얼떨결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러니까 계좌에 증권 계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입금된 적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한 적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투자 방식인가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정재훈 어드바이저님께서 너무나도 잘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일단 지금 현재 시점부터 배당납, 즉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즉 5거래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즉 5거래일 동안 내가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종목군들의 지금 리스트가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도 있고요. 또 그런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5거래일 동안 시장이 정말 배당 받는 그 수익금보다 더 큰 수익 또는 내가 어떤 그 손익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다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 3개월 전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고민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부촌이라고 불리는 곳에 계신 분들, 소위 이제 서울 내에서도 이제 부촌 내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뭐 작게는 5억 원, 많게는 뭐 한 10억 원 이상씩, 그 이상씩 계속적으로 꾸준히 네. 뭐 하다못해 최고점부터 최근까지도 매달 뭐 500이든 1000이든 2000을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순수하게 배당만 노리고 배당 네. 수익만 노리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관점의 투자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단지 5거래일 남았고 5거래일 동안 내가 주가가 횡보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서 고배당을 나에게 안겨줄 종목을 선택을 한다. 오히려 득보단 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지금처럼 해 오셨던 것처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좀 매매를 쉬시고 네. 또 내가 내년까지 끌고 갈 종목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 내 또는 어떤 수급이 몰리는 구간 내에 물량 좀 받아내면서 같이 좀 포지션을 끌고 나아갈 시장이지 지금은 소위 지수의 체력이 매우 약합니다. 즉 스윙을 함에 있어서도 부담이 좀 따르는 시장일 뿐더러 오히려 종가 무렵에 올렸던 종목군들이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종목군들이 급작스럽게 장 초반서부터 10%, 20%씩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시장의 어떤 자금 움직임을 좀 보시면 오전 9시 30분까지 개인 외인 기간 각각 500억 정도 매수 매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뭐 10초가 됐든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뭐 10억 정도의 매수가 확 들어왔다 칩시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 제주은행이 되었든지 또는 오늘 뭐 실리콘2가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HTS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각 증권사별 좀 다르겠지만 VIP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시장 내에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모든 종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아마 잘 활용을 하고 네.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라든지 전일 대비 등락률 또는 대금 상위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모든 시장의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하거나 올라가던 것도 하락하고 횡보하던 것도 하락하면서 특정 종목에만 자금이 집중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시장 상당히 지수 체력이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시장에서 내가 배당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다음 주 28일까지 또는 조금 길게 보면은 폐장일 이후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2일인가요? 그 시점까지 보유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본다라면 조금 저는 좀 말리고 싶다. 네네네. 이미 2, 3개월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제가 이제 KTNG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KTNG를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으며 고배당 주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전략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당까지 누리셔라.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아마 한 10% 내외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 겁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근 한 달 가까이가 걸렸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수익입니다. 네네. 여기에 내가 배당 수익까지 받게 된다면 적어도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했을 때 최소 한 7, 8%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지금 예수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그거 먹어서 내가 뭐가 되겠냐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이와 같은 종목에 최소 네.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간 내에서의 수익 금액만 본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네. 보시고 내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시기가 오게 된다면 4분기 초입 부분에 내가 연말 배당주를 미리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보시고 뭐 12월 달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내가 배당주 공략 조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이곳에서만큼은 조금은 자제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KTNG를 그 매수했었을 때가 이제 한 달 전이었는데 네. 그때는 시세 차익과 배당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거였는데 네. 이미 우리는 시세 차익을 10% 이상 얻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배당은 덤인 것이지 네. 지금 배당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의 매수일이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배당의 수익을 얻고자 지금 매수하는 것은 좀 피해라. 한 가지 라는 더 제가 의견이시네요. 말씀을 예, 드릴 예. 텐데 네. 28일 이후 매도하십시오. 네, KTNG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 28일 이후로 매도를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내년에 내 증권 계좌에 배당 수익금이 입금이 됩니다. 네, 그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배당과 관련한 어김없이 다가온 이 배당의 계절에 그 분석을 철저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이 참 두드러지지 않은 시장에서 오늘은 좀 하락 업종을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선방하는 업종을 찾기가 어렵지만 유독 자동차주는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크게 태우고 있습니다. 자, IRA,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년 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조금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정재우 위원님,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작된 전기차만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빠지게 되면 분명히 이 점유율 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전에 제가 그 IRA를 설명을 드릴 때 예. 당분간은 우리 자동차들이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자동차 업종이 그런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많이 선반영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전기차고 내연기관도 내연기관인데 어쨌거나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부분과 인플레가 크게 확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2020년도, 21년도에 다 크게 선반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래 선반영 받은 것들 이후에 이제 이전의 전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지수를 붙잡는 역할을 한다거나 고베타 종목이죠. 고베타 종목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을 좀 부과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현대차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명한 반발값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매수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수 주체들이 현물과 주식 선물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려간다고 해갖고 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 수급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최소한 지난번 말씀드렸던 18만 3천 5천 위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그들의 득실 관계를 소위 얘기하는 이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같은 구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내려왔다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손절을 한다거나 혹은 뭐 걱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도 어차피 현대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현대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크게 보시는 분들 이런 성향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가지고 계셨다가 반발을 이용해서 차후에 더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장착됐다면 그걸 보고선 비중을 늘리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를 한다기보다도 있는 비중을 잘 활용해서 반발 줄 때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비중을 조율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주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제가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자동차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만
뭐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 뭐 브레이크 패드라던가 브레이크 드럼을 교체할 수 있는 주기가 훨씬 더 길어요. 왜냐하면 회생제동을 쓰기 때문에 제동을 걸 때 다시 전력을 회수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전처럼 마찰식 패드를 활용한 제동 장치 이 개념도가 다소 소모성 부품으로 따져봤을 때는 많이 소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공통 분모는 있겠죠, 분명히. 테일 램프라든가 헤드램프라든가 혹은 셰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통 분모의 어떤 부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부품들이 훨씬 유일하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전기차만 두고 보자고 하면 거의 배터리 쪽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결국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 차대 강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경량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공통분모로 활용되는 그런 부품주들은 저는 지금 너무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대부분 선반영된 종목군들은 조금 시세를 월봉으로 봤을 때 앞에서 21년도, 20년도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난 종목이라고 하면은 적정선상의 반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웬만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반발은 줘야 된다. 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프리미엄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커요. 네. 경기에 대한 우려, 시장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중국 사망자 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붙이고는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2조 6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파생 시장의 동시 만기가 끝났잖아요. 미증시도. 그럼 그 이후에 채권 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BOE가 1월 9일부터 다시 채권을 드랍하기 시작하게 될 거다. 혹은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가중됐었는데 어차피 전 핑계라고 보고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쉬어가는 구간. 조만간 지수는 되게 빠른 속도로 특정 구간까지 반발을 시도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시가상위 종목군들도 반발에 활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저는 좀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너무 먼 미래 가치라던가 부정적 시각이라던가 경기랑 섞어서 너무 예측성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그냥 우리 시장 순수 수급만 보고 가자. 그러면 주체들도 이 종목들의 매수 주체들도 이 구간을 냅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우려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보다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 하나 제가 분명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자동차주의 악재가 많이 선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 지금. 호재로 예. 시세가 선반영된 것도 있고 예. 다시 리턴하는 과정에서 악재도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이 예.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보유자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에서 매도를 하거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네요. 여튼 자동차 완성보다는 일단 자동차 부품을 좀 전반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십니다. 지금도 유효한가요? 어떤 종목 한 가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전 이제 HL 만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원래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화신 같은 종목군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매수의 관점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도 이제 주식의 어떤 주가를 저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예측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고요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과 그 종목과 관계되어 있는 파생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을 계산을 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종목들의 주체들도 특정 구간까지는 올라와야지 혹은 내려가야지 그들의 수치 타산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파생 만기도 끝났고 중요한 이벤트를 다 끝났는데 연말까지는 올해 안에 그들만의 어떤 수치도 현물 시장에서의 종목 간 가격 수치도 맞춰줘야지 될 테니까 어느 정도의 반발은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그리고 49,000원 그리고 54,100원 그 순서로 위로 들어와야 할 리턴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7,000원, 49,000원, 54,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들을 잘 활용하셔서 예. 최종적으로 49,000원 딛는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딛는다면 그 이후 구간이 57,000원 이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혹은 완만한 각도의 상승과 되발락이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좀 차분하게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은 글쎄요. 지금 여기서 다 팔고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손절을 하더라도 높은 구간에서 손절하는 게 맞을 것이고 또 저점 매수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흔들림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스탠스에 맞게끔 이렇게 좀 가격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를 꼽아두었고요.
나인원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네. 뭐 IRA 우려감에 또 경기 우려감에 네. 또 최근엔 또 환율 우려감까지 네. 더해지는 보여지는 악재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거기다 네. 주가는 신저가고요. 자, 일단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폭증을 했었죠. 그리고 어찌 본다라면 그 시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새로운 어떤 구매 욕구가 사라진 시점입니다. 앵커님,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올해 통틀어 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었던 전 세계 글로벌 통틀어서 네. 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죠? 테슬라로. 당연히 테슬라죠. 네, 그럼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차량을 많이 파는 회사는 어딜까요? 테슬라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토요타입니다. 예. 네, 정말 토요타가 작년 같은 올해 같은 약 한 700만 대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약 한 600만 대 정도가 채 안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500만 대. 오히려 테슬라는 전체 순위에서 15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말씀드린 판매량조차도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최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판매량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글로벌 전체 증시의 자동차 섹터가 실질적으로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버블이라고 외쳤고, 또 심지어는 테슬라를 맹신하시거나 추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은어로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맹목적인 추정하는 것이 있었지만, 현재 주가는 오히려 고점 대비했을 때 크게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뭐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기행 때문인지 주가는 오히려 약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과연 내년에는 그럼 좋아질 것인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변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내년 즉 2023년 1월에 일단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이 세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거나 생산된 차량만 지금 현재 가이드북에 따르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네. 현대차, 기아차, 도요타, 닛산 수많은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된 차량은 실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중고차를 구매할 것 아니면 신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자국 내 브랜드 또는 앞서 말씀드린 각 국가별로 생산된 차량만 구매하는 것이 실제 차량 가액 대비했을 때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샀을 때 현대차보다 오히려 1,000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타깝게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현지 내 생산 소비를 완벽하게 확충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특이사항이 없다라면 다소 이런 어떤 약진하는 구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면은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일단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명확한 추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중장기 이평선이 역배율이고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전저점을 이탈한다. 누가 봐도 비추세입니다. 이런 비추세 구간 내에서는 그냥 내가 매수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기회를 기다리심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호재가 없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내년 초에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CS 2023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현대차, 기아가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사의 기술력을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쇼케이스를 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참여 한들 득이 될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발표를 한다 한들 이미 했었던 보스턴 로보틱스의 로봇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상 지금 뭐 카 인포메이션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너무나 앞서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유자분들께 좀 송구한 이야기지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는 당분간 보류하시고 매수하기 위해 때를 기다려주심이 옳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물타기나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참 호재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미국의 IRA가 시행이 되는데 대표적인 피해줍니다. 현대기아차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작된 제품만 보조금,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현대기아차는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요. 네,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게 된다면 네네.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에 일단 최저가 6만 5천 을 찍고 최고가는 28만 9천 원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본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차량 교체 시즌이 정말
대대적으로 발생했었던 시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 앞서 또 이야기가 살짝 좀 나왔지만 차량 교체 주기를 보게 된다면 짧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 교환 주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보게 된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 기아차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소위 이제 어떤 상품을 평가를 할 때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죠. 즉 신차와 크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차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현대차, 기아에서 신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중고차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 미국 내 경제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중고차 거래 지수 또는 중고차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점을 좀 비추어 놓고 보았을 때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기 위해 좀 기다려 보시면 필요하겠고, 혹여 진행 중에 현대차가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하락이 좀 발생했다. 근데 그 네네. 과도한 하락이 대략적으로 약 한 12만 원 정도 선이다. 12만 원, 12만 5천 원, 즉 13만 원을 깨고 12만 원을 지켜준다. 그 정도 선이라면은 내가 충분히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좀 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15만 원대 또 15만 원대에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해서 뭐 16만 원대에 쫓아 들어간다. 이런 쪽은 조금은 자제하시면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IRA 시행 본격화가 이제 내년 1월이라고 하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3주도 안 남았죠. 2주도 안 남았죠. 예.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분석을 통해서 청투하시기 바랍니다. 핫키워드였습니다.